자, 오늘 이제 11월 7일입니다. 이제 메이저리그 팬분들께는 어제가 사실은 이제 가장 슬픈 날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제 우승으로, 이 휴스턴의 우승으로 끝나면서 2022 시즌 메이저리그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1년 중 가장 슬픈. 그래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저희가 어제 이 휴스턴의 우승,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는 2022 시즌을 5가지 주제로 또 나누어서 2022 시즌 한번 총 결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 저도 한번 이걸 살펴봤는데 뭐 전체 요약이라보다는 가장 중요했던 5가지 사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우승으로 시즌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이제 마무리, 이 알바레스 선수의 또 이제 역전 3런으로 경기를 또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4대1 승리. 네. 휴스턴의 창단 첫 우승은 2017년이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5년 만에 우승인데,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했고, 저도 칼럼을 통해 다뤘습니다만, 2017 시즌 휴스턴의 우승은 사실 사인 훔치기 스캔들 이후에 얼룩졌죠.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올 시즌이 깨끗한 우승이다. 또 이제 실력만으로 쟁취해낸 첫 번째 우승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019년, 사실 2021년에도 월드 시리즈에서 이 워싱턴과 애틀란타에 밀려서 준우승에 그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물론 강팀이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결과를 못 내면서 쟤는 뭐 사인 훔치기 못하면 우승 못하네, 뭐 요런 이제 조롱을 받게 됐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2019 시즌 이 월드 시리즈 직후에 터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워싱턴이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가 이런 부분도 많이 다뤘었고, 맞아요. 특히 지난해 월드 시리즈에서 애틀란타 패배로 많은 조롱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더스티 베이커 감독의 첫 우승이자 사인 훔치기 없는 첫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승을 만들어낸지를 한번 살펴보면 사실 휴스턴이 2017 시즌 그 멤버들은 거의 안 남아있습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때 주축이었던 카를로스 코레아라던가 뭐 조지 스프링어도 스프링어라던가 그렇고. 이 두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정말 맹타를 휘둘렀었는데 두 선수들 모두 이탈을 했었고, 사실 야수진에서 이제 남아있는 선수라고 한다면 뭐 알투베 그리고 브래그먼 정도를 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도 최상급 전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많은 매체에서 다뤘지만 역시 강력한 투수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신인 유망주들을 발굴하면서 이제 최정상급 전력을 유지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 포스트 시즌에 이 로스터 26인 가운데 FA 영입 선수가 딱 2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두 명을 정말 알차게 영입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벌랜더와의 재계약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거 역시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발굴한 이 원석들, 정말 저렴한 금액의 계약을 맺은 이 투수들이 올 시즌에 정말 맹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렇죠. 이제 8명이 드래프트고 7명이 이제 국제 계약으로 여기까지 이 휴스턴이 오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스 역할에는 발데스, 뭐 하비에르, 가르시아, 어브레이, 얼퀴디 이런 선수들이 사실 다 투수진의 핵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놀라운 점은 발데스와 하비에르가 이 계약금이 1만 달러밖에 안 됐고요. 가르시아도 2만 달러, 어브레이유 같은 경우에도 4만 달러로 알려져 있고, 얼퀴디가 가장 비싼데 10만 달러입니다. 근데 최근에 국제유망주 계약금이 뭐 유명한 선수면 300만 달러는 기본인 시대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얼마나 고효율로 이 투수진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죠. 역시 이건 뭐 휴스턴의 육성 능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코리아 선수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면서 ALCS 그리고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도 MVP를 차지한 이 가을산에 페냐 선수도 또 발굴을 해냈잖아요. 그렇죠. 페냐 역시 3라운드에 뽑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드래프트 된 이후에도 마이너리그에서 평가가 그렇게 돋보였던 시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예상을 깨는 활약을 펼치면서 올 시즌 뭐 신인상은 아쉽게도 훌리오 로드리게스에게 뺏기겠지만 뭐 CS MVP, WS MVP,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와 챔피언십 시리즈 동시에 MVP를 차지했고 골드글러브까지 수상을 하면서 정말 최고의 데뷔 시즌을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이 휴스턴의 우승 그동안 계속 쭉 강팀으로 이어져 왔습니다만 이 방점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깨끗한 우승을 차지하게 됐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필리스도 사실 이제 패자지만 박수를 충분히 받아야 될 이런 패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말 한 끗 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3차전 이후에 4, 5, 6차전을 3연패를 당하면서 아쉽게도 이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필라델피아도 예상을 깨고 정말 포스트 시즌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요. 뭐 매치와 애틀란타, 뭐 샌디에고까지 뭐 다 강팀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다저스까지 뭐 100승을 넘게 거둔 팀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만 이 내셔널리그에서는 이 필라델피아가 결승을 올라왔다라는 거, 이 기세의 팀이라는 거를 또 제대로 보여준 한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휴스턴의 우승으로 끝났습니다만 올 시즌 2022 시즌 국내 팬들에게는 김하성 선수의 활약으로 또 이제 즐거운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김하성 선수는 이제 아시아 출신 내야수들은 이 내야수 수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편견을 깨고 결국 골드글러브 최종 후보까지 선정되는 활약을 펼쳤고요. 타격에서도 타율 2할 오픈 1리, OPS 0.07 08을 기록하는 활약을 펼쳤는데요. WL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무려 4.9승입니다. 네. 이게 사실 별게 아닌 성적이라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해 첫 해를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타격에서도 큰 발전을 이룬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시아내야수 WAR 1위일 뿐만 아니라 이 부상과 약물 때문에 이탈했던 이 핵심 내야수 이 타티스 선수의 공백을 메웠다는 점, 그리고 샌디에고가 결국에는 이 공백을 잘 메워준 김하성 선수의 활약 덕분에 결국에는 또 포스트 시즌 진출까지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샌디에고에서 맡은 역할은 단순히 이제 유격수로서의 수비력뿐만 아니라 팀의 이 열정을 불어넣는 플레이, 허슬 플레이를 통해서 정말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페코파크를 찾은 샌디에고 팬들도 김하성 선수 챈트를 항상 할 만큼 그만큼 팀에서도 많은 인기를 모았던 선수입니다. 그래요. 이제 가을 야구에서도 타격 성적은 그렇게 돋보이지 않았습니다만 8득점 또 구단 최다 기록을 또 새로 세우면서 중요할 때마다 또 한 건씩 해주는 그런 활약을 또 펼쳐줬죠. 네, 내년 시즌에는 이제 타티스 주니어가 복귀하게 될 경우에는 주전 유격수가 어렵다는 현지 평가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뭐 사실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 이력을 생각했을 때 유격수로 풀타임을 소화할 수 없는 상황에서 김하성 선수가 유격수 또 2루수, 3루수 다양한 포지션을 오가면서 팀에 기여를 한다면 내년 시즌 유틸리티 부문 골드글러브 수상은 충분히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브랜든 호반 선수도 타는데 김하성 선수가 타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DJ 르메이유도 타는데 김하성 선수도 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김하성 선수 외에 이제 나머지 코리안 리거들은 사실은 좀 좋지 못한 한 해를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류현진 선수 결국에는 토미존 수술로 다음 시즌 중반 이후에 복귀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최지만 선수도 후반기 부진했죠. 박효준 선수도 결국엔 이제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마치면서 우울한 근데 그래도 막판에 좀 이제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지원 선수가 빅리그에 콜업된 이후에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를 통해서 뭐 타율도 3할이 넘었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멋진 수비를 펼치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를 남겼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새로운 신인이 나왔으면 또 떠나는 선수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2001년에 데뷔하고 22년 동안 활약했었던 알버트 푸얼스. 야, 정말 메이저리그의 큰 업적 700홈런이라는 또 업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지 시즌 전에 예상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즌 전에 프롤스가 은퇴 선언을 이번에는 정말로 했었죠. 근데 남은 700홈런까지 남은 홈런 수는 마이너스 21개. 야. 사실 시즌 시작 전에 아무도 프롤스가 700홈런 넘길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4월, 5월, 6월 이 3달 동안 4홈런에 그치면서 은퇴를 지금 당장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이제 팀에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동료들, 코칭 스태프들의 만류로 또 한 번 또 이제 각성을 했고 7월 이후에 무려 20개를 더 때려내면서 대기록을 또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1위가 베리 본즈의 762개, 2위는 행크 앨런의 755개, 3위는 베이브루스의 714개. 여기까지는 사실 넘사벽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푸르스는 역대 4번째로 700홈런 고지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요. 타점 부문에서도 통산 타점 2218개로 시즌을 마무리했고요. 이것도 역시 루스를 넘어서 통산 2위에 마크되는 기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푸르스의 이 커리어를 정리해 보면 신인왕 받았죠. MVP도 무려 3회 수상했죠. 세인트루이스 시절에 월드 시리즈 우승도 2차례를 차지했고요. 올스타에도 11번, 야. 골드글러브도 2번 수상했고 실버슬러거 6번. 정말 리빙 레전드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인절스에서 사실은 10년 동안 장기 계약 뛰면서 그동안의 명성을 많이 깎아먹은 부분은 있지만 다저스 그리고 이제 세인트루이스를 거치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거, 이 레전드에 가는 길이 그래도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났다라는 거는 또 메이저리그 팬분들에게는 선물이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화려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장면이 사실 지난 주말에 있었는데 네. 푸울스가 놀랍게도 에인절스로 복귀해서 10년 동안
매년 100만 달러를 받으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전 이거 할 줄 몰랐거든요. 이것 또한 역시 계약을 잘 지키고자 하는 레전드의 이행 의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에인절스로 다시 돌아가면서 다시 제외하게 된 또 선수가 있네요. 올 시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 실패한 에인절스지만 군계 1학 유독 빛나는 선수 역시 오타니 쇼헤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오타니 쇼헤이는 지난해 아메리칸 리그 MVP를 수상했습니다만 올해는 투타 경업 선수로서 더 완벽한 성적을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요. 타자로서 34홈런 95타점, 타율 2할 7푼 3리, OPS 0.875였는데요. 투구 타자를 감안했을 때는 지난해와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그런 타격 성적이었고 투수로서는 지난해 사실 풀타임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결국 두 자릿수 승수도 달성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15승 9패의 평균 자책점이 2.33 그리고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규정 이닝과 규정 타석을 동시에 달성한 진정한 투타 겸업을 올 시즌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요. 10승과 30홈런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도 이제 메이저리그 역대 최초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뭐 베이브 루스 이후에 최초다,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다면 올 시즌은 이제 메이저리그 최초의 사나이로 거듭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다 200타점 붙여도 사실 오타니가 최초고 뭘 붙여도 다 그냥 최초야. 최초인 역사적인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요. 작년보다 더 발전했고 완성적인 시즌을 보냈지만 뭐 비록 아메리칸 리그 MVP는 저지에 밀려서 2위에 그치긴 하겠습니다만 이 투타 경업의 끝을 보여줬다. 우리가 사실은 다음 시즌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오타니 선수의 이 초월적인 내구성이 어디까지 유지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한 활약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오프 시즌을 마치고 오타니는 3천만 달러의 이 연장 계약, 1년 3천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과연 에인절스가 내년에 이 새로운 구단주가 오게 될지 그리고 내년에는 가려고 할 수 있을지 뭐 트레이드 전망에 대해서도 저희가 또 다음에 다루게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타니 선수의 이 아메리칸 리그 MVP를 저지한 선수 바로 에런 저지의 얘기 한번 또 마무리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런 저지 같은 경우에는 62홈런 야. 그리고 131타점에 타율 3할 1푼 1리, OPS 1.111 그리고 WR은 무려 14.4승을 11.4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본즈 이후로 WAR이 10이 넘는 게 요번 올 시즌 에런 저지가 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약물 없이 이 현대 야구에서 가장 완벽한 시즌을 보내줬다라고 이제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 62홈런 정말 의미 있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양키스 팀 선배인 로저 베리스가 지난 1961년에 세웠던 양키스 소속 최다이자 아메리칸 리그 최다 홈런인 61홈런을 경신했다는 거 정말 역사를 썼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한 시즌에 에런 저지보다 홈런을 더 많이 친 선수 뭐 베리 본즈도 있고 맥과이어도 있고 소사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 명의 선수들은 모두 이제 금지 약물 의혹이 있는 선수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지 약물 의혹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발이 되기도 했던 선수들이죠. 그렇죠. 이 타율과 최다 안타 도루 부문에서도 나머지 도루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타격 지표에서도 모두 리그 선두를 또 기록할 만큼 정말 완벽한 한 시즌을 보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타율 부분에서는 아쉽게도 1위 수성에는 결국에는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트리플 크라운 이상의 시즌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요. WRC 플러스 그러니까 조정 지표로 살펴봤을 때는 무려 207점입니다. 리그 평균보다 2배 이상을 또 잘 쳤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비록 뭐 포스트 시즌에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뭐 에런 저지가 없었더라면 후반기 양키스 정말 더욱더 어려운 시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지의 캐리로 여기까지 왔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포스트 시즌 끝난 뒤에 이미 인터뷰했습니다. 에이전트가 전적으로 행보에 대해서는 알아서 할 것이고 다음 행보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됐다. 이제 FA 자격이 취득하거든요. 그렇죠. 뉴욕 양키스와 이 개막전 직전에 양키스가 제안을 했었던 연장 계약을 거부하고 시장에 나서게 됐는데 사실 그때 제시했던 양키스의 2억 달러의 규모 계약보다 사실 저지가 받게 될 돈은 거의 2배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양키스 유니폼을 계속 입고 싶지만 캠프를 앞두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제 FA가 됐고 상황을 지켜보자 얘기를 했는데 양키스 잔류 아니면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적 여러 가지 행선지가 있긴 합니다만 샌프란시스코가 가장 유력한 행성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좀 오프시즌 주목이 되는 스토브리그 재밌게 달굴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부터 사실상 스토브리그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또 역사를 쓴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지 외에도 5년 1억 200만 달러의 계약이 오늘 바로 터지게 됐습니다. 매츠와 에드윈 디아즈 선수가 연장 계약을 맺게 됐는데요. 이게 1억 불
불펜으로서는 최고액이기도 하고 이 1억 불이라는 이 새로운 장을 연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아롤디스 체프먼이 지난 2016 시즌 종료 이후에 세웠던 8,600만 달러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그걸 뛰어넘는 계약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디아즈가 사실 올 시즌에 그 나르코 그걸 통해서 정말 시티필드에서 많은 인기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인기 그리고 압도적인 성적이 만들어낸 불펜 첫 1억 달러 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이제 스토브리그 시작부터 정말 화끈한 계약이 나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프 시즌 정말 사실은 진짜 메이저리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즌이 끝나고 요 스토브리그 즐기시는 분들도 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리빌딩의 기조를 잡을지 많은 팬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트레이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이 스토브리그 때 있을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또 그리고 소식들까지도 저희가 또 잘 앞으로 준비를 해서 또 매일매일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또 저희 관심 많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2 시즌 뭐 주요 주제들 한 5개 정도 쭉 정리를 해봤는데 한 시즌 쭉 이렇게 또 지나갔습니다. 한번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 시즌은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중계도 하고 오늘 MLB도 쓰느라고 힘들었는데 돌이켜 보면은 진짜 메이저리그 팬들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오프 시즌에도 저희는 뭐 유튜브라던가 칼럼 계속 쓸 거니까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또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저희는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